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보조지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조지표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주식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파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서 그려드리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보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지표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차트를 오래 보시다 보면 이런 보조 지표들은 활용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두고 하는 거랑 처음부터 모르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말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건 STO, 스토캐스틱이죠.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패스트랑 슬로우가 있어요. 근데 패스트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스토캐스틱의 의미나 이게 뜻하는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주가가 지금 특정 기간 내 파동상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뜻해요. 그리고 이런 스토캐스틱을 활용할 때는 세 가지 스토캐스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을 533 혹은 그 다음에 12, 5, 5 아니면 뭐 26, 6, 5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소파동, 이거를 중파동, 보통 이런 걸 대파동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소파동 같은 경우는 캔들의 파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 쓰고요. 중파동 같은 경우는 5일 이동 평균선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대파동 같은 경우는 10일 이동 평균선. 자,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뒤를 가서 다 한 번을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스토캐스틱을 지표 추가를 해서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죠. 요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1255로 돼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추가를 해줘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길어지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드려야 돼서 여기도 지표 추가 총 3개를 해놓고 설정을 바꿀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533 이렇게 되면 캔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1255 그 다음에 26 65 이렇게 하면 대파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 오실레이 이거 먼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K와 %D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를 활용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매수의 신호로,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면 매도의 신호로 활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실전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요렇게 %K가 %D를 올라서는 자리, 요거를 매수 신호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중파동, 소파동, 대파동 순서잖아요. 소, 중, 대. 소파동에서 먼저 상승이 나오면 이날 당일에 매수는 괜찮아요. 그 다음날 중파동까지 나와준다면 이 중파동의 상승으로 같은 파동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뭔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엘리어트 파동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고 하락 뭐 ABC파 이렇게, 요건 좀 작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캔들에서 나오는 파동이면 얘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상방을 틀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상방을 트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 슬로우 K가 퍼센트 K가 위에 있는데 얘네들 위에 있는데 여기서 찍어주는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쉽게 말해서 여기서 깨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중파동 살아있고 대파동도 살아있죠. 그랬을 때는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눌림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매도를 나왔죠. 지우고 할게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고 얘는 지금 과열로 넘어갔고요. 얘도 과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죠. 여기 구간부터는 얘가 깨서 내려오는 순간에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서 정확히 이게 선이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 구간들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간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더 이상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텀에서 잡을 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잡을 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 소파동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으나 21 밑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한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하면 이 종목도 중파동도 올라오게 되고 대파동도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크로스가 생겼을 때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리한 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드릴게요. RSI입니다. RSI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RSI 같은 경우는 매수 추세의 강도를 뜻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RSI는 30, 50, 80을 중요한 선으로 봅니다. 뭐냐면 RSI가 50을 기준으로 플러스 위에 있다면 매수세가 강하다. 50을 기준으로 아래에 그러니까 40 뭐 이런 거죠. 아래에 있다면 매도세가 강하다.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과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8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요? 우리는 5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할 거예요. 저는 활용하는 걸 5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는데 왜냐? 우리는 어쨌든 이 종목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강한 상승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정말 오래 끌고 갈 게 아니라 당장 샀을 때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시냐면 아까 여기서 또 한 번의 지표 추가를 해줍니다. RSI 지표 해주시면 여기 이 50선이 나올 거예요. 여기죠. 자, 이렇게 두고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건드릴 땐 최소한 이 RSI가 50 이상인 자리에서만 건들겠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배워왔던 것들만 조합을 해보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파동이랑 대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50 이상인 자리.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긴 아직 조금 더 갔어야 나오죠. 여기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선을 제대로 그어 볼게요. 50 이상에서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걸 활용하지 않고 스토캐스틱 일반적인 것만 활용했다면 저희는 매수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 여기 있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들까지 다 합산을 하고 50이 넘는 이 자리, 그리고 시세의 정확한 시작 지점은 여기, 이 친구는 20이 넘어서는 이 구간들에서부터는 중파동이 살아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끌고 가시고 여기 자리 있죠. 과매수에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자리, 중파동은 여기서 떴네요.
대파동은 여기서 나오고요. 그러면 대파동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면 이 정도 자리까지, 이 두 자리쯤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랑 내가 매수 매도를 할 때 가장 잘 맞는 지표를 이거 설정을 하시면 찾으시면 돼요. 이번에 세 번째 지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MI 지표를 설명을 할 건데, DMI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단기적인 것보단 중장기적인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DMI 지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세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DI,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 그 다음에 ADX,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플러스 DI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힘, 마이너스 DI 같은 경우는 매도의 힘이죠. 이거는 매수의 힘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DX 같은 경우는 추세를 유지하는 힘. 이게 뭐 상향 추세를 유지한다,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가 아니에요. 그 추세. 만약 이게 ADX가 플러스인 상태로 가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면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차트에 추가를 시켜서 또 살펴볼게요. 어디지? 여기 있죠? 보이십니까? 올려주면 여기가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ADX가 있어요. 요거를 나머지는 조금 지워놓고 볼게요. 보기 편하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I 플러스가 상승하는 힘, DI 마이너스는 하락하는 힘이죠. 그러면 이 자리, 하락이 나오던 자리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는 하락이 더 컸고 상승이 큰데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자리,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이 자리가 여기네요. 여기 구간이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ADX는 뭐라고 했죠? 그 추세를 유지하는 힘이죠. 이 추세를 유지하는 힘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해준다면 얘는 여기까지는 홀딩, 꺾이는 지점부터가 이러면 하락 추세의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승 추세였으니까 이 자리가 상승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보시는데 활용을 하고, 웬만하게 가벼운 종목이나 이런 종목에서는 추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너무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잘 안 통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파라볼릭.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지표에 사용을 한다고, 제가 지표가 아니라 지수에 사용을 한다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 차트인데, 이것도 채팅을 한번 쳐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추세의 전환점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가 위에 위 아래에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저가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 볼게요. 어쨌든 추세를 보고 우리가 지수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든 매수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때 여기서 지표 추가, 이게 파라볼릭 지표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 그리고 아래로 점이 찍히게 되면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강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사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러고 나서 하나 더 제가 지표를, 아까 우리가 봤던 추세를 같이 보는 지표가 있었잖아요. 추세 지표가 DMI.
이렇게까지 같이 겹쳐서 보시게 되면 이걸 활용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자, 이게 DMI도 추세고 만약에 파라볼릭도 추세라면, 자, 잠시만요. 이게 DMI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이 잠깐만요. 이걸 보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제가 바꿀게요. 제가 평소에 보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평소에 저희가 아는 거죠. 이게 빨간색이 위에 있을 때가 어쨌든 우리는 매수 신호로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지금 골든 크로스 나오는 지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찍었을 때 같이 파라볼릭도 움직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뻔하고 빠지니까 위에 있고, 여기 같은 경우 뭐 볼까요? 얘는 파라볼릭도 위에고 위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겹쳐질 때 우리가 이런 지표를 해서 이게 얼마나 더 가겠다. 그리고 ADX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한번 조금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건 이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여기서 꺾였죠.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나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을 하는 게 이런 DMI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수 차트에서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합니다. 상한선, 중간선, 하한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주가든 통계적으로 95%는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가는 표준 편차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든 지표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볼린저 차트가 나오고 이게 중심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선이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심선은 지지나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 상한선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인 거죠. 그럼 이 하한선은 뭐냐? 내려갈 수 있는 최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하한선에 닿으면 매수하시고, 지지선에 닿으면 1차 저항이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상한선에 닿으면 전량 매도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허점이 드러나는 게 주가의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내리면 이 볼린저도 하락 팽창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횡보를 하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상방 하방을 띄우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평선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 이평선이 모여들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줄고요. 이평선이 이격도가 생기면 폭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가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지표 여기는 겹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20일간의 표준 편차 2라는 거거든요. 방금 보신 거.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은 저는 까만색.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SPG 같은 경우는 이 하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해라고 하는데 아직 이 이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도 보셔야 돼요. 따라가면서 이 정도 폭을 유지를 해주면서 가니까 얘가 조금 더 모여줘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하한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이 중심이 되는 이 볼렌저 중심선 있죠? 이미 지금 닿잖아요. 여기가 1차 저항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드리고 상한선까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타점상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 만한 건 MACD도 있죠. 제가 잘 이제부터는 안 쓰는 거라서 제가 뭐 딱히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많이 쓰여요. 쓰시는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MACD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의 수렴 확산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떤 종목이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고 나서 확산을 하든 수렴이 되고 나서 뭐 상방 하방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MACD 같은 경우는 총 얘도 나타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MACD 값, 그 다음에 시그널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MAC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일 지수 이동 평균 빼기 26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6일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인데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26일보다 12일이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그널설은 9일 MACD의 지수 이동 평균선 9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MACD 선이 결국에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이미 12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CD가 플러스가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네. 그다음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MACD 빼기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 요가 빼기 시그널이라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가 되면 매수 타점으로 활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볼렌저 지워버리고 여기 MACD 보시면 12, 26, 9 MACD 시그널이죠. 이 오실레이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여기서 매도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상승으로 간다. 그리고 이 MACD 값과 시그널 값. 자, MACD 값을 빨간색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그널 값은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가는 이 구간에서 오실레이터가 아직 빨간색이니까 여기는 매도가 아니라 그대로 타고 가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요 자리죠. 여기가 매도 구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 같은 경우도 오실레이터는 결국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닿은 자리에서 오실레이터든 다른 지표들이 빨간색 그 양 매수 신호를 뜻한다면 여기 구간은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매수 신호라고 보이는 곳들을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이평선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거는 트릭스라고 있거든요. 6번까지 있네요. 7번.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걸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법은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는데 이게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모든 이동 평균선을 그냥 그러니까 주가를 합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은
최근 데이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 것이라고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보다 더 이제 뭐 최근이니까 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7번 트릭스 같은 경우는 파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그냥 어차피 종목 보실 거니까 여기다 한번 볼게요. 트릭스선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만요. 21선 여기다가 지표 겹치기를 해서 제가 활용하는 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없애버리고 시그널을 요거 같은 경우는 7일, 얘는 20일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선을 색깔을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STO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20일 자체는 중장기적인 그 파동을 나타내고 7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거, 시그널 선 같은 경우는 기준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 선의 위에 있을 때는 시그널 선도 조금 색깔을 진하게 바꿀게요. 이 시그널 선보다 항상 뭐 지금 보면 7일선, 여기 7일선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게 소파동이거든요. 소파동이 나왔을 때는 시그널 선 기준으로 이거는 소파동이 움직인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소파동에서 음봉이 뜨잖아요. 이 음봉이 뜨는데도 이 중파동, 대파동이 시그널선 위에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시그널선이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죠. 얘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 얘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니까 문제지만 여기서 살아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재차 상승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선은 소파동, 그 다음에 시그널선은 기준선, 그 다음에 20일선은 중파동. 아까 엘리어트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렇게 활용을 하실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뒤에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상승 신호가 나왔죠? 이걸로 나타내면 힘들고 여기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시그널 선이 제가 색깔을 뭘로 해놨죠? 여기구나.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뒤에 거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쭉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중파동이 아직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 중파동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까지 매수해서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끌고 가다가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중파동 자체가 아직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머지를 다 정리를 못했다고 해도 손절의 자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약간의 손절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손절을 할 거였으면 여기 부근, 근데 만약 얘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다시 이 트릭스 신호가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가까운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트릭스 신호는 이렇게 소파동과 중파동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거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채팅을 쳐서 드릴게요. OBB 지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OBB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종가가 어제의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즉 양봉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날의 거래 대금은 전부 다 매수하는데 쓰였다고 생각하고 OBB 지표에 추가해요.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이 음봉이에요. 떨어졌어. 그러면 빼버려요. OBB에서. 그리고 만약에 보합이에요. 그러면은 OBB에선 추가도 하지 않고 빼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거래 대금을 속일 수 없다라는 지표에서 만약에 OBB가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요. 주가는 이렇게 쭉 빠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걸 매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OBB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OBB가 상승하는데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언젠가 주가 좀 있으면 상승할 걸 이라는 신호로 매수 타점으로 쓰여요. 근데 OBB가 하락하는데 이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이거는 고점 신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OBB라는 거는 거래량을 제외한 차트는 그저 그림일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횡보나 매집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차트에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 볼게요. 오늘 조금 알려드리는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OBB가 시그널 선이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횡보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빠지죠. 근데 얘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죠. 그럼 얘는 매집이라고 이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 구간도 지금 올라갈 때는 조금 올랐는데 빠질 때 그냥 일반적인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럼 얘도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뭐 본인이 스타일대로 확인을 하셔서 이거 정도면은 나한테 이게 제일 잘 맞겠다 싶은 걸로 해서 매매할 때 활용을 하시면 보조 지표용으로서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제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설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건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일도 좋은 수익, 좋은 주말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